2, 3년 사이 서울 수도권 일대에 우후죽순 들어선 초대형 건물,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터지기 벽했다니까요. 피가 1억 5천씩 막 붙었어요, 그냥. 계약금 10%만 걸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리할 수 있어. 당신 거리 넘치지. 그런데 이 공장 건물을 지어서 영세 공장을 입주시키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이 수도권 주요 도시에 건설됩니다. 1990년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공장 분양 시 자금의 90%를 저이자로 융자해주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입주 업종도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갑자기 수익형 부동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또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대출이 90% 나와요. 90%. 그러니까 분양가의 10%만 내면 나머지 자금을 전부 다 대출로 조달할 수 있고.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대. 그래서 10% 정도만 내면 된다고 그래서 또 월세가 1000에 하나당 1000에 100만 원씩 120만 원씩 100에서 120만 원을 받는다. 내가 좀 노후에 대책이 조금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려고 그 목적이 거기였던 거지. 그냥 죽은 목숨으로 사는 것 같아. 임정희 씨처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빚을 너무 떠안아가지고 이혼하고 엄마는 집을 날리고 집도 없이 지금 월세집 살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어요. 신랑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애를 좀 잘 키워볼 욕심에 너무 힘들어. 사실은 동생 몇 달 전에 자살을 했어요. 식구들까지 다 그렇게 힘들게갖고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모델하우스를 통해 복층 구조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그것 역시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행사는 어떤 입장일까? 가장연봉이라도 이제 그건 이제 저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 기준이 유혹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희들도 지금 부도 일부 직전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위기,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사실 임정희 씨는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업태 서비스 또 종목에는 경영 컨설팅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이거 본지가 그냥 뻘로 가서 제가 어떤 컨설팅인지 저는 잘 경영도 안 해봤고. 그럼 컨설팅으로 그 사업자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죠.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해줬으니까. 회사원인 권영재 씨도 분양대 행사의 안내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식산업 관련된 업종 통신, IT 이런 데만 입주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는 걸로 하나 잘 만들어놔라. 분양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었지 그때. 좀 얼마 내셨어요? 저는 1인 미디어 창작 컨텐츠 유튜브 냈었죠. 실제로 그 유튜브 사업은 이제 하시지는 여기서 하나 만들어보게 다해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했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정부에서 실입주 위주로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신탁, 시행, 시공, 대행사가 실질적으로 분양하는 분양 직원들에게 투자자도 이거는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유도를 했죠.
세무서에 사업자 신청을 할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허가 사항이거든요. 근데 정보통신은 이제 그냥 강학,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법이랄지, 경영 컨설팅, 디자인 이쪽이 이제 내기가 쉬웠던 거죠. 실질적으로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사업자 발행이 가능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쉬운 데다 초기 자금이 적다 보니 일가족이 다 함께 분양받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목적으로 가격은 이제 5억 5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 채고 가족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한 식으로 이렇게 받은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다 합산해서 이제 15채 된 겁니다. 이 가족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입주 기업의 임직원만 쓸 수 있는 기숙사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직원 100명에 단 3개 호실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숙사가 근로자가 들어가서 있어야 할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이 기숙사에 이 근로자가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죠.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조금 입주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21년 국정감사장. 당시 정부도 지식산업센터가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산업부가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그 지식산업센터가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부동산을 제치고 아파트 다음으로 높은 거래가로 거래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다수 나와서 저희도 챙겨본 바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명확한 대책을 발표해서 시장에 지산센터에 대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이 산업센터라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반 2주택이랑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전매도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가능하고 그리고 평균 투자를 하시면 70에서 75%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보다 더 나오고 금리는 저렴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임대사업이든 뭐든 다 무조건 지사는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아니 주인들이 편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제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